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능률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1월 6일 현재 시각 6시 59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제가 연말 연초 잠깐 재정비 시간들을 가지고 휴식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난장판이에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키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연준의 매파적인 의사로 공개로 인해서 2분기에 금리 인상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분기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렇게 좀 보면서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리고 환율도 1200원대를 돌파를 해버리고 안전자산으로 시장성 요인들로 인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근데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좀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줘가지고 뭐지? 약간 얘네들의 의도가 뭐지? 그런 생각들이 좀 들 정도로 의아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과 별개로 폭락장이 보여주면서 배당락 이후에 낙폭을 볼장 다 봤다 이거죠. 배당락까지 발생을 했으니까 이번 연도는 끝났다라고 하고 새해에는 매도 러시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병 동향들을 보면 배당락이 29일이죠. 29일 이후에 기관이나 금융투자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은 또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참 이게 국채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을 좀 기간을 따라가야 될지 외인들을 좀 믿어야 될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 또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 상황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얼마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폭락장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추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다. 좀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시장성 요인들이 좀 지배적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최근에 또 나쁜 소식은 아니었단 말이죠. 자, 원전이냐, 그러니까 이슈냐, 유상증자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시장에서 갈림길, 뭐 매수해야 돼, 뭐 팔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투자 심리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야, 시장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더군다나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잠깐 좀 피해 있을까? 아니면 야 원전 수주를 했는데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 못 먹어도 고야. 약간 이렇게 좀 투자 심리가 하루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떨어지고 있는 주가를 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고 야 원전 수주를 했다면서 왜 안 올라가는 거냐고. 시장성 요인들이 변수로 금리 인상이 좀 상대적으로 시장에 굉장히 좀 어, 뭐랄까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시장이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이 회복하면서 같이 회복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학습 능력이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나쁜 상황들은 아닌데 시장에 따라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이 두산이 오늘 7%가 떨어졌어요. 7%가. 얘는 시가총액이 두산중공업이 더 높죠. 두산중공업이 좀 더 높다 보니까 야, 이럴 때는 좀 더 엉덩이가 무거웠던 게 도움이 되는구나. 낙폭이 확대가 되지 않는다. 보면은 외국인들도 매도를 했고 기관에도 매도를 했어요. 두산은 매수를 했는데 배당락 이후로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살짝 이건 아닌데 약간 그런 수급들 뭔가 좀 쎄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들죠. 두산중공업은 배당락 이후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던 게 좀 다른 게 두산이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배당락도 이제 권리락도 발생이 됐죠. 권리락이 30일 치고 빠지고 이게 좀 불가능하게 됐었죠. 장 초반에 3.4%도 떨어졌는데 시가가 고가가 1.2% 떠가지고 일단 뭐 손실을 축소를 시키고 좀 진행이 됐던 것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일정들 진행하고 있는 것들 권리락의 효과 우리가 좀 노렸던 것들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판다 장막판에 사가지고 장 초반에 판다 약간 이런 전략들이 좀 살짝 좀 삐그덕하긴 했습니다.
삐그덕하긴 했는데 손실을 좀 축소를 해서 신주주권을 좀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뭐랄까 유상리자를 참여를 하고 신주주권을 매도를 하면서 더군다나 거기에서 손실을 좀 축소를 하고 운이 좋았다면은 수익도 이걸로 이 전략으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도 뭐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신주주권 상당 기간들을 좀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유럽의 원자력 텍소노미에서 그린 에너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쉬는 기간 동안 분류를 했더라고요. 녹색 사업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소식인데, 국내는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친환경으로 좀 빠졌어요. 그래요. 뭐 그런 것들은 뭐 국내는 이해가 되니까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이해는 해줄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 에너지 의존도를 좀 낮추고 싶은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텍스노미에 분류가 됐고, 이거 분류가 된 것들이 굉장히 좀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반영이 좀 미미했어요. 금리 인상이 갑자기 변수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일단 녹색 투자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독일, 오스트리아는 뭐 반발할 수 있죠. 얘네들은 탈원전이니까. 뭐 이런 상황들이니까 원전을 수주를 받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하고 싶은데 이게 녹색 에너지가 아니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게 그 눈치가 좀 덜어냈죠. 덜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전의 수주 그런 계획들 적극적으로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인식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쁜 상황들은 아니고 수주를 좀 더 발주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의 눈치가 좀 덜 보여지게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주를 우리도 뭐 적극적으로 입찰을 하고 뭐 그런 것들에서 눈치는 안 봐도 된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상풍력 블레이드 결함이 좀 있었었죠. 해상풍력. 이걸 좀 해소를 시켰다. 다 모두 교체를 했다. 또 이제 또 금액이 또 추가가 됐긴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함 문제로 예전 같은 작년 한 언제였죠? 작년 한 이맘때쯤에 블레이드에 대한 그 이슈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뭐 신경은 별로 안 썼었지만 그랬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 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자, 정부에서 웬일로 원자력을 연구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웬일로 정부가 하는데 국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R&D를 내년 2029년도까지 내년부터 2029년도까지 6천억 원을 투입을 한다. 그래요. 일단은 뭐 해준다라고 하니까 넙죽 받아야죠. 넙죽. 원전 사업 전주기로 수출 시장을 넓히고 원전 해체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료 미래 유망 분야 핵심 기술 확보를 추진해라. 그게 목적입니다. 일단은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R&D 금액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또 이제 기술 개발에서 정부의 눈치 야 니네가 기술 개발 하라며 라는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산중공업이 원전에 대한 수주가 좀 나와줄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수원에서 이집트 원전 공사를 사실상 수주를 받은 거죠. 근데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컨소시엄에 참여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기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납품을 하겠죠.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주지 않았다는 거지. 자, 여기 보면 자, 러시아에서 따낸 것들 그런 거에서 한수원이 터빈 건물이라든가 2차 개통 사업을 맡게 되고 전체 사업의 5%에서 10% 규모 정도다. 35조 원에 달하는 만큼 조 단위는 맞았습니다. 조 단위는 맞아요. 35억에서 5%에서 10% 금액이 뭐 조 단위는 맞긴 한데 조금 아쉬워요. 뭐 어차피 러시아에서 콩고물 옛다 받아라 이렇게 해서 받은 것만 해도 어디에요 지금 탈원전 수주를 완전히 원전 시장이 중리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숨통이 트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몇 조 단위를 또 쪼개서 컨소시엄 기업들끼리 좀 나눠주면은 그 중에서 주기기 납품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영업이익률은 모르겠는데 매출이 가장 높은 거는 두산중공업이었단 말이죠. 자, 그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 매출이 좀 얼마가 될까? 이 35조 원에서 5% 10% 정도 규모다 보니까 몇천억 정도 될 수 있을 가능성들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됩니다. 자,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시공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런 상황들이니 여기서 이 매출에 대한 이제 공시가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천억 정도 가량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아직 공시가 나온 건 없죠. 안내 공시라든가 자율 공시도 나온 곳은 없습니다. 단독 협상 대상자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는 하지만은 바라카 이후에 이집트 수주를 받은 건데 사실 뭐 2차 측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한 거는 알맹이는 러시아가 다 갖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를 그래요. 러시아가 먼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좀 면목을 좀 삽니다. 한국이 아랍의 바라카 원전을 건설하면서 사막 원전 건설의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높게 해서 러시아가 먼저 요청을 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요청을 했는데 뭐 콩고물 좀 나눠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상당히 인정받았다라는 것들은 뭐 다행이다. 자, 그리고 1.3조 가량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채무 상환을 통한 현금 흐름이 개선이 기대가 된다. 뭐 이거는 뭐 이전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외를 할게요. 7천억 원은 채무 상환 채권단 졸업을 하고 나머지 7천억 원 같은 경우에서는 가스터빈, 풍력, 수소, 차세대 원자력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좀 육성을 한다. 풍력 소형 원전에도 투자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산 가스터빈, 수소 가스터빈 그 화력발전소의 비중을 얘네가 조금 어, 채워줘야 되거든요. 화력발전소가 빠지는 것들이 수소터빈 해야 되는데 수소가스터빈, 혼수터빈을 하려고 했는데 개정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개정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뭐 이걸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약간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 통과가 안 될 게 아닌데 참 정부 정치적으로 참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라 가지고 여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참 빨리 좀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네요. 그냥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개정법이. 수도가스 터빈이 또 적극적으로 투자가 또 집행이 되고 분산 발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려고 한다면 민간 투자가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수도법 개정안이 필수적인데 그게 조금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상증자 일정 안내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기준일 지나갔죠. 이제 1월 3일 기준일이 지나갔습니다. 권리락이 발생이 됐어요. 권리락 발생됐다는 거고 자, 신주수건이 이제 배정을 받으실 거예요. 신주수건 뭐 두산중공업 1R이나 뭐 지금 뭐 제가 이제 참여를 한 게 아니라서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숫자하고 WR이 아니라 R로 나올 겁니다. 신주수건. 신주유수건을 유상증자를 안 하실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신주유수건을 하실 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안 돼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유상증자를 하실 분들은 유상증자를 안 하실 분들 뭐 이 조금 더 샀다가 권리하게 팔고 신주유수건을 좀 더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주유수건을 조금 매도를 할지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기간이 1월 21일 그리고 1월 27일 5 영업일 동안 산정이 되니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됩니다. 이론적인 가격들은 이 주가 빼기 유증 가격. 그러니까 이 보면 유상증자 유증 예정가 유증 가격이다.
보면은 이게 주가인 거예요. 주가. 이게 주가가 1,000원이다. 유준 가격이 뭐 500원이다. 그럼 신주주권 가격이 500원입니다. 유준 가격이 뭐 9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신주주권 가격이 100원입니다. 이론적인 가격이. 가격이 주가도 왔다 갔다 거리죠. 유준 가격이 확정이 안 됐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거래가 되면서 호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가격 매도하실 분들은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는 게 당연히 긍정적일 거고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상증자를 좀 더 하겠다. 근데 신주주권은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이거를 좀 매수를 해서 유상증자를 또 확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신주주권 주문 화면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론 가격 설명드렸으니까 유상증자 확정 가격은 2월 7일이에요. 지금 유상증자 가격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차냐 2차냐 낮은 가격으로 확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일은 신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월 10일에서 2월 11일에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HTS, MTS 화면 모르시면 증권사에 전화해서 청약할 거예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상장일 유상증자를 청약을 했다라는 상태에서 3월 4일이 되면은 계좌로 상장돼가지고 주식 보통주로 입고가 될 겁니다. 근데 난 계좌로 입고를 받기 싫어. 현금으로 받고 싶어. 이 차익 현금만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권리 공매도 있는데, 권리 공매도 상장 2거래일 전에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유상증자 상장되면서 물량들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입고 되기 전에 이제 현금 확보를 하는 것들이니까 현금으로 들어오겠죠. 자, 제가 연말 연초 좀 이제 휴방을 하고 잠깐 이제 재정비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텔레그램을 가지고 왔어요. 카카오톡방을 지금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톡에서 뭐 주식방을 뭐 통제를 하니 많이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잡음이 좀 있는 상태에서 저도 이제 증권사로 이제 좀 소속을 좀 옮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잡음이 있는 거를 좀 당분간 좀 피하고 싶어가지고 텔레그램 방으로 좀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는데 텔레그램 방은 하단에 영상 밑에 링크에 클릭하셔서 이제 제 구독하고 있는 화면 인증만 한번 해주시면 이 화면 그대로 인증해서 보내만 주시면 영상 여기 제목에 더보기 여기 있거든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보내만 주시면은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종목도 추천을 좀 해드릴 건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 종목들 추천을 드릴 거예요. 이 장기 종목이랑은 좀 별개고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들 좀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포트라든가 뉴스라든가 그런 것들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1대1 문의 링크 또 따로 달아 드릴 거니까 뭐 종목이 뭐 어떻다 뭐 이런 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문의 주시면 되고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증거사로 이동하는 것들은 그냥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알고만 있어 주세요.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